도깨비 살려! 나는 도깨비야. 예전에는 예쁜 사기 그릇이었어. 깨지고 낡아 산에 버려진 뒤 오랜 시간이 흘러 도깨비가 되었지. 심수를 잘 부르니까 사람들은 날 싫어해. 지금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가는 길이야. 마을에서 구수한 메밀묵이며 금방 쪄내 따끈따끈한 시루떡, 시큼한 막걸리 익는 냄새가 여기까지 솔솔 풍기고 있어. 그 가운데서도 나는 메밀묵을 가장 좋아하지. 마을에 다다를 무렵 커다란 당산나무 할머니가 날 불러 세웠어. 도깨비야, 오늘은 또 어딜 가는 게냐? 구수한 메밀묵 냄새가... 나는 여기까지 말하고 침을 꿀꺽 삼켰어.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마을에 가요. 마을은 네가 갈 곳이 못 된단다. 메밀묵만 조금 먹고 올 거예요. 참견 마세요. 나는 툴툴대며 당산나무 할머니를 피해 마을로 갔어. 당산나무 할머니는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늘 온갖 음식을 해서 바쳐. 그러니 내 마음을 절대 알 리가 없지. 짝짝 짝짝 꽉꽉 새 울음소리가 귀가 아플 만큼 시끄럽게 들려왔어. 주변을 둘러보니 소떼들이 서 있지 뭐야? 좀 조용히 해. 나는 계속 소리쳐댔지만 소떼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 울어댔어. 짝짝, 도깨비가 마을로 들어왔다. 시끄러운 소떼들 소리에 주변에 있던 장승 아저씨가 날 발견했지. 이놈, 너는 도깨비가 아니냐? 마을엔 웬일이냐? 당장 돌아가거라. 싫어요. 마을에 들어가든 말든 내 마음이에요. 나는 지지 않고 대들었어. 하지만 장승 아저씨는 안 된다며 가로막았지. 그럼 이렇게 해요. 우리 둘이 씨름을 해서 이기는 쪽 마음대로 하기로요. 뭐? 씨름? 하하하하. 주위에 서 있던 다른 장승들이 일제히 웃어댔어. 난 씨름대왕 도깨비라고 그렇게 웃다가 큰 코 다칠걸? 나는 속으로 우쭐대며 큰소리 쳤지. 그래, 좋다. 덤벼라. 나는 장승 아저씨의 딱딱한 허리통을 잡고 힘껏 밀어붙였어. 하지만 아저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다리가 점점 후들거리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 씨름에 열중하느라 시간이 가는 것도 잊어버렸지. 어느새 산 너머로 푸르스름하게 아침이 밝아왔어. 해가 나오자마자 나는 사기 그릇으로 변했어. 햇빛이 비치는 동안에는 힘이 없어서 도깨비로 지낼 수 없거든. 아이쿠, 저쪽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어. 주름진 할머니랑 귀여운 여자아이가 온다. 혹시라도 날 걷어차서 깨뜨리는 일은 없겠지? 그런데 여자아이가 날 보더니 할머니 몰래 집어들지 뭐야? 나는 아이 손에 들려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 어젯밤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못 들어갔는데 난 정말 운이 좋은가 봐. 난 아이를 따라 집 안까지 무사히 들어왔어. 하지만 곧 할머니 눈에 띄었지. 손에 든 그 그릇은 뭐니? 저기야, 마을 앞에서 주웠어요, 할머니. 소꿉놀이 할 때 쓰려고요. 소꿉놀이 장난감은 따로 있잖아. 그건 다시 버리고 오렴. 그냥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안 돼. 사람 손을 떠난 낡은 물건은 도깨비가 된단다. 도깨비야? 여자아이는 깜짝 놀란 것 같았어. 나도 여자아이만큼이나 놀랐지. 이런, 저 할머니가 내가 도깨비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할머니는 그릇을 버리고 오라며 다시 아이를 타일렀어. 네, 할머니. 아이는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지. 겨우 마을에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게 되다니. 나도 풀이 죽었어.
그런데 아이는 문 밖이 아닌 부엌으로 날 데려갔어. 날 찬장 밑에 숨기며 이렇게 중얼거렸지. 할머니께서 날 겁주려고 거짓말하시는 걸 거야. 그리고는 밖으로 휙 나가버렸어. 아이가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아 참 다행이다. 난 빨리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어. 어젯밤 맛있는 냄새를 풍기던 그 음식들은 아직 남아있겠지? 내 머릿속은 온통 먹을 것 생각뿐이었어. 드디어 해가 지고 달이 떴어. 손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자 난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지. 그런데 항아리 속에도 찬장 속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메밀묵은 없었어. 혹시 아궁이 속에 숨겨놓았나? 나는 아궁이 속에 손을 넣어보았지. 그때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나타났어. 이 녀석, 아궁이 불을 꺼뜨릴 셈이냐? 아, 깜짝이야. 놀랐잖아요. 아줌마 누구세요? 난 부엌 지킴이 조왕이다. 보아하니 어린 도깨비 같은데 썩 나가지 못해? 조왕 아줌마가 말을 마치자마자 아궁이의 불길이 확 커졌어. 그 바람에 내 꼬리에 불이 붙고 말았어. 난 깜짝 놀라서 불을 끄며 부엌을 뛰쳐나왔지. 아 뜨거! 하지만 내 꼬리는 이미 불에 타서 돼지 꼬리처럼 꼬불꼬불해져 버렸어. 아궁이 불이 꺼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생각하면 할수록 분해서 나는 마당에서 펄쩍펄쩍 뛰었어. 그렇게 분풀이를 해야 화가 풀릴 것 같았거든. 그때 누군가가 날 잡아 올렸어.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저씨였어. 놔줘요! 아저씨 누구세요? 난 이 집의 땅을 지키는 터줏대감이다. 왜 남의 집에서 그리 소란을 떠는 게냐? 이런, 또 지킴이야? 아까 혼나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 난 터줏대감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잽싸게 도망쳤어. 근데 낮에 본 여자아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 그래, 저 아이에게 메밀묵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다. 아이를 깨우려고 다가서는데 이번에 어떤 할머니가 날 막아섰어. 연놈! 도깨비 녀석이 우리 아이에게 무슨 볼일이냐? 할머니는 또 누구세요? 난 아이를 돌보는 삼신할매다. 와이 어서 나가지 못해. 나쁜 병이라도 옮길라. 삼신할머니는 손살에 나를 마루로 쫓겨내버렸지. 아니 이 집은 왜 어디 가나 지킴이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어디를 가나 있지. What? 뭐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부스럭 나타나더니 내 말에 맞장구를 쳤어. 할아버지는 또 누구세요? 나는 이 집을 지키는 지킴이들의 대장 성주대감이다. 우리 집에 도깨비가 못된 짓 할 곳은 없으니 그냥 조용히 나가거라. 하지만 아직 메밀묵 찾지 못했는데 나가기 싫어요. 혼나고 나갈 테냐? 아니요, 나갈게요. 나가겠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나는 마루를 빠져나와서 광으로 갔지. 메밀묵이 부엌에 없다면 온갖 물건을 모아놓는 광에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광문 앞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 너도 집 지킴이냐? 그래, 난 재산을 지키는 업신이다. 구렁이는 입을 쫙 벌리고는 혀를 날름날름거렸어. 금방이라도 날 집어삼킬 것 같아 소름이 쫙 돋았지. 아무래도 성주 할아버지 말대로 그냥 나가는 게 좋을 듯해. 아쉽지만 근처 뒷문으로 나가야겠어. 뒤뜰에 이르니까 이번에도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이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뒤뜰에 들어왔느냐? 할아버지는 또 누구세요? 난 뒤뜰을 지키는 철룡이다. 이번에 장을 새로 담갔는데 도깨비가 들락날락하면 장맛이 떨어져. 썩 물러거라. 철룡 할아버지 때문에 뒷뜰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어. 도깨비 체면에 또 쫓겨나다니.
자존심이 상해서 이대로는 못 가겠어. 날 무시했겠다. 어디 본때를 보여주마. 마침 저쪽에 외양간이 보였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난 황소 등에 올라타 괴롭히기 시작했어. 황소가 온 집안을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게 할셈이야. 맛 좀 보라지. 그때 소처럼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긴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내 머리를 쥐어박았어. 어찌나 아픈지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것 같았어. 이놈, 감히 우리 가축에게 목짓을 하다니.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외양간을 지키는 우마다. 너도 소나 말처럼 내가 타고 다녀야겠다. 이리 오너라. 우마 아저씨 정말 무서웠어. 창피하게 오줌까지 쌀 뻔했지 뭐야. 금방이라도 오줌이 나올 것 같아서 나 화장실로 막 달려갔지. 급한 마음에 화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어머나 깜짝이야. 이 새까만 녀석은 뭐야? 천장 쪽에서 누가 벌컥 화를 내며 말을 했어. 아줌마는 누구세요? 난 화장실 주인인 칙이다. 예의 없이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오다니. 화장실 지킴이 칙의 눈은 꼭 처녀 귀신 마냥 무서웠어. 똥똥에 빠져봐야 정신을 차릴 테냐? 칙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똥 한 바가지를 퍼부었어. 우와, 냄새. 나는 헛겁시가 화장실을 뛰쳐나왔어. 이렇게 무서운 집에는 잠시도 더 있기 싫었지. 밖으로 나가려고 문으로 달려갔어.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누군가 튀어나오지 뭐야? 멈추라! 내 허락 없이 이 문을 지나갈 수 없다. 아저씨는 문지킴이세요? 그래, 난 문지킴이 수문신이다. 그냥 나가려는 거예요. 똥이 잔뜩 묻은 더러운 몸으론 지나갈 수 없으니 던져서 내보내주마. 수문신 아저씨는 말이 끝내기 무섭게 뾰족한 엄나무 방맹이로 쳐서 날 내동댕이 쳤어. 나는 담을 껑충 넘어 대문 밖으로 나가 떨어져 버렸지. 엉덩이가 가시에 찔렸는지 옥신거렸어. 마침 내가 떨어진 곳은 마을의 우물가였는데 그래? 날 함부로 대했겠다. 우물을 못쓰게 해주지. 똥 묻은 몸으로 지금 당장 우물 속에 들어갈 작정이야. 집안을 지키는 신들은 이제 무섭지 않아. 여긴 집 밖이니까. 그때 우물 속에서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내게 호통을 쳤어. 할아버지 얼굴 아주 무시무시했어. 못된 도깨비로구나. 물을 더럽히려 하다니. 할아버지 누구세요? 난 물을 지키는 용왕이다. 이런, 여기는 모든 곳에 지킴이가 있는 모양이야. 앞으로 물이라고는 이슬도 마시지 못하게 할 테다. 나는 물이 있는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도깨비인데 큰일 났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지금 당장 산속으로 돌아가거라. 한 번만 더 마을에 왔다가는 정말로 물구경도 못하게 해줄 거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냅다 뛰었어. 꼭 용왕과 집지키들이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뒤를 볼 용기가 안 났지. 도망치는 날 보며 장승들과 소떼들이 깔깔거리고 웃어댔어. 산어귀에서 당산나무 할머니가 혀를 찼지. 그러기엔 내가 뭘 했냐? 마을엔 가지 말라 했지. 오늘 밤은 정말 너무 길고 힘든 밤이었어. 그놈의 메밀묵 때문에. 당산나무 할머니가 말릴 때 들을 걸 그랬나 봐. 이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는 절대 다시 내려가지 않을 생각이야. 아이고.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도깨비 살려. 전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조상들,
우리 민속 신앙에 얽혀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러 집 지킴이와 마을을 지키는 신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옛부터 믿어왔죠. 집 전체를 다스리는 성주, 집터를 지키는 터주, 부엌을 다스리는 조왕 등 집을 지켜주는 신들은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걱정을 덜어주기도 하는 믿음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당나무, 솥대, 장승 등은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킴이 신앙에는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삶의 지혜와 항상 바른 몸가짐을 해야 한다는 아주 멋진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저는 장승이나 당나무 같은 정도는 저도 들어봐서 아는데, 마을 옛날 한국말 의미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쩔 때는 한국말을 많이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말 뜻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답니다. 그쪽 한국의 시골 같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장승들이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시골 마을 입구 쪽에 주로 서 있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요. 저는 성주, 집 전체를 다스리는 성주나 터주대감 같은 건 들어봤는데, 부엌을 다스리는 조왕이라든지 솥대 같은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마을을 지키는 신은 당산나무, 그게 당나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조상들의 지킴이 신앙에 밑대어진 그런 여러 가지 사물들이 사실은 마을 전체에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는 도시 같은 빌딩이 많거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얽힌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집이나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였다고 믿고 있었고요. 그렇게 또 그래야 한다는 한국의 민속적 신앙인 철학이 또 그 밑에는 담겨 있다는 게 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10월에 마지막 날인가요? 31일에 할로윈 축제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그런 개념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도깨비? 이러한 개념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책을 골라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도깨비 살려 내용이었어요.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